제10차 개정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사강복중앙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성충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명지대학교 개건교수로 계신 이현영 교수님을 아주 전문 사회자를 제가 모시게 됨을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이현영 개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 또 뜻하시는 일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개정 초안 작성을 위한 국사광복중앙회 헌법개정연구회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통일교육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국사강복중앙회 소속 헌법개정연구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철기 전 회장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 노병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날씨가 7년 만에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우리의 후손을 염려하는 그 깊은 뜻이 계시기에 오늘 만사를 무릅쓰고 이곳에 온 줄로 저는 알고, 또한 여러분만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배후에 있는 조상님들이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에 대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님들에게 고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두 분 축사하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왔고 무엇을 잘 모르고 왔는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이 제일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쉬는 시간에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을 겁니다. 제가 헌법 전문을 제일 앞에 실었습니다. 사실 저는 헌법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생에서는 헌법을 공부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땅에 와서 헌법은 사실 대답할 시간도 없었고 저는 오로지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공부를 발달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서울 공대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는데 막상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공부만 발전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민족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제가 공대를 가지 않냐고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신앙의 세계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 20년 목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마침 그때에 한단곡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찾고 잃어버린 우리의 민족 정신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여기에 목사를 그만두고 전념해서 오늘 약 한 30년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한 10년을 한단고기를 중심삼고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느라고 한 10년을 지냈는데 그래서 많은 책도 보고 강연도 가 들어봤는데 그렇게 마음에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백산에 가서 한 100일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장차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세 가지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중심삼고
나라도 이 역사를 다시 정리해봐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 우리 한민족의 대륙 역사, 처음에는 삼성의 역사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시고 너무 어렵다, 그래 좀 더 쉽게 쓸 수 없느냐, 그래서 10년 후에 한민족의 대륙 역사를 썼습니다. 썼더니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고 책만 내놓으면 뭐하느냐, 이걸 이 민족을 계도하고 계몽하려면 네가 강의를 해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하라고 권유해서, 그래서 소나무 역사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지 지금 현재 1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사광복중앙회 한국상고역사교육원의 이름으로 지금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역사가 밥 먹여주느냐, 역사를 알면 뭐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역사를 시작할 때 내심의 뜻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걸 여러분에게 다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 속에 우리의 민족 정신을 찾아야 된다, 우리 민족의 경전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걸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왜 자꾸 저걸 주장하는지 이해하시는 분은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때가 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새벽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추운 겨울이 심해지면은 봄이 가까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추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입춘이 한 보름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국가 현실을 놓고 바라보게 될 때 이거는 지금까지 민주화를 부르짖는데 그놈의 민주화가 이미 민주화가 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민족의 방향을 제시해야 될 때가 되구나. 그래서 제가 6개월 전부터 헌법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두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헌법은 인간으로 말하면 척추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척추의 사명을 한 것이 헌법인데, 그래서 헌법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법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헌법 전문을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은 첫 장부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하다고 하면 몇 년을 말합니까? 1000년도 유구합니까? 적어도 유구하다고 하면 적어도 만년 단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몇 년을 가르칩니까? 우리 역사는 2000년, 2000년. 일본은 자기들 역사를 2600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1000년을 늘려놨어요. 그걸 가르치면서 우리의 역사가 유구한 역사다? 웃기지 마라 이거야.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입니다. 문화. 오늘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당군을 신앙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당군의 단일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군의 단일 혈통이 아닙니다. 당군 시대의 인구가 1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단일 혈통이에요? 당군이 47분입니다. 북부까지 합하게 되면 55분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느냐? 문화를 말하는 거다. 문화를. 당군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군의 문화를 계승한 개인이나 나라가 바로 당군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화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전문 다시 보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라고 나왔습니다. 전통이 뭘 전통이 됩니까? 문화가 있어야 전통이 되지.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써놨습니다만은 3.1 정신을 이어받아서 당의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웠다. 4.19 정신을 계승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오늘 나이 많으신 우리 김대중 선생님 계시지만은 여러분 3.1운동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었지만은 미 해방이 된가 동시에 군정이 들어오면서 미 군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인정했나 안 했나요? 전부 다 개인자유로 하고 있습니다. 만주에서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며 싸웠던 우리 독립군들을 그 부대를 인정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개인자유로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이유는 하지 장군이 명령을 했는데 그 하지 장군을 속삭이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일본 총독부 밑에서 충성했던 천황만세를 부르고 일본 놈들에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같은 동력을 해쳤던 악질 경찰관, 악질 공무원들이 누구냐? 조선 총독부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 군중에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 그들이 경찰 국장이다, 판사다, 검사다, 도지사다 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중 선생님도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시장이 다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자기들 일본에 충성했기 때문에 해방이 되니까 자기는 재산까지 들어온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미 군중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인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장군을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3.1 임시정부도 부정하고 독립군도 부정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개국했습니다. 개국. 그것도 어중처럼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이 정부만 있습니까? 국가가 되려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하든지 개국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설립했다. 이런 앞뒤 안 맞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걸 70년 되는 동안에 아무도 뒤져가지 않고 고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내려가면서 보십시오만은 민주를 우리나라에 민주개혁을 한다 그래요. 그 민주개혁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 공산당도 민주화 부르셨습니다. 김일성이가 남한을 적화할 때에 남한을 적화하려고 할 때 민주화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게 똑같은 수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동형이질이라는 게 있어요. 동형이질. 모양은 같은데 질이 어때요? 전혀 틀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모양만 보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하니까 자기식 민주화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 정부에서는 우리 헌법을 바꾸는데 자유를 다 빼려고 그럽니다. 자유 뺀 민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헌법 제1조 개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뭘 붙이든지 민주화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 자유자를 분명히 제일 첫장에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에 보면 중간에 들어가요. 중간에. 그래서 이 헌법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나라가 출발하면은 건국인지 개국인지 그걸 지금 분간을 못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많은 학자들이 싸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건국과 개국의 개념에 대해서 했습니다. 건국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더 안 올라가더라도 상해 임시정부에서 당군 조선을 우리 건국 기원전을 삼았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다 개국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신생 독립국이 되고 따라서 과거 전통을 다 뭡니까? 무시하거나 없애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헌법 전문을 보니까 나는 헌법 전문가가 아니고 역사를 하다 보니까 역사의 흐름과 경우 결국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경우입니다. 경우. 그게 법자가 무슨 법자니까 물 숫자에다가 갈 거 아닙니까? 물로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걸 보고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지만은
조상님들이 나에게 이때에 이런 것을 취급하라 하고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손을 댄 겁니다. 나머지 대로 읽어보시겠습니다만은 현재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을 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국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권 분립 맞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법부는 대통령의 여당의 종로로서요. 종로로. 오늘 법관 출신들 나와보세요.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느냐? 정부의 신뢰냐? 아니란 정도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사법부가 제대로 상권 분립이 되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거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의장을 정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대법원장은 누가 정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해 지명. 그리고 여당이 옳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법부는 누구 신여입니까? 대통령 신여예요. 대통령. 정부의 신여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상권 분립이라고 그래요. 그런 법원에다가 뭘 기대합니까? 또 하나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면 이야기합니다만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그래요. 양심에 따라. 여러분 다 아시죠? 재판관이 뭐에 따라서 재판한다고요? 양심과 법에 따라서. 양심 좋아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젊은 판사가 사회 경험 넘었으니까 자기 조그마한 그 양심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양심 다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세계는 양심 선정입니다. 기독교의 양심, 불교의 양심, 힌두교의 양심 같아 틀려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말씀해 보세요. 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싸우면 종교전쟁이 큰데 종교전쟁의 핵심은 양심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싸웁니다. 지금 IS들이 자살 폭탄을 합니다. 왜 합니까? 그들에게 양심이 있나 없나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양심을 중상해가지고 테러를 놓습니다. 그런데 무슨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그래서 헌법에서 양심을 다 뺐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돼요. 그 사람의 행위가 이 국가 민족의 발전에 플러스가 됐느냐 마이너스가 됐느냐 혹은 인간 사회의 인권에 이런 걸 중삼고 어떤 기준을 놓고 판단해야지 무슨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이거 자체가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판사들 다 믿습니까? 유전 무죄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판사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쓰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제가 이번에 헌법 책을 우리 딸내미가 헌법 법대를 나왔는데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그걸 보니까 한문이 70% 80%가 한문이에요. 한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주의고 얼마나 자녀들 교육에 후손 교육에 관심이 없었나 하는 겁니다. 헌법책 갖다 주면 그 읽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적어도 사법시험을 치는 사람한테는 한자 시험도 쳐야 돼. 그러니까 요 젊은 사람들이 헌법을 한자를 모르니까 헌법 해석을 지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무문했어요. 여러분 그 큰 대자 도자가 김영삼 대통령 쓴 거 보니까 길도 따로 썼어요. 근데 우리가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도둑독자 도둑독자. 그러니까 대도 큰 도둑놈은 문이 없어요. 아무 단위로 넘고 아무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도무문을 한글로 써놓으면은 그리고 도자가 길도자인지 도둑도자인지 그러면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새까맣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합니까? 그런데다가 양심에 따라 해석한다. 그도 양심도 자기 중상이 자기 중상.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째서 역대 70년이 되어 오면서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손들에게 한문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한글 학회 전부 노예예요, 노예. 한글 학회가 고함을 치니까 다들 법하는 사람들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한마디 말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입니까? 돈벌이한 사람들이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돈 갖다 주면은 그쪽 배너로 넘어가고. 제 선배가, 저도 소송에 한번 걸렸는데, 제 선배를 누가 소개를 해서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한 번은 날 만나자고 하더니 소송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소송을 했더니 그 선배가 피고측 변호사 나오는 거예요. 피고측. 그럼 뭘 의미합니까? 자기 돈 벌려고 소송을 붙인 거예요. 내가 뭐 법을 하면 그만하니까 뭐 몇 자 끌게 내가 봤더니 때문에 기각해. 그래서 그걸 보고 선배고 나발이고 변호사는 똑같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신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일본 식민지 노예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인민공화국 추종자인지 그 구분 못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 공부를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학교 가서 역사 배우고 다 했는데 머릿속에 일본 식민지 노예 근성이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이 저는 우리 하계동에 가게 되면 어떤 젊은이가 요만큼 간판 쓰간쓰간은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그 사람은 기독교가 교인인가 보는데 당신은 죄인, 당신은 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전체를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을 누구로 봅니까? 예? 뭐로 봅니까? 뭐로? 당신은 죄인이다 이게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식민 노예다 하는 겁니다. 노예. 지금도 조선 총국은 살아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식민 노예이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일본도 교육열이 좋습니다. 교육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을 잘해놨는지 우리를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를 애국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장래를 걱정하고 그 소용없어요. 너희 놈들은 돈이나 잘 벌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노예 교육입니다. 이게 36년 동안 일본이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도 싹 까먹어 없애버리고 그저 냉맥을 유지할 정도만 남겨두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온 국민이 자기도 모르게 식민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에 반기를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국사 바로알기 중앙에 치면은 제 강의가 7일간 일주일간의 강의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설 지나면은 천부경 3.1신고 참여계획도 올리는데 현재까지 역사 문제는 다 올려놨습니다.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모임은 무슨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정당들이 내놓은 것도 아니고 저는 권력이나 이런 거 다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가자. 세계의 예언자들이 혹은 정금로 비결에서 예를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조국이 되고 12나라의 종을 바칠 것이다. 그게 정강로 비결의 결론이에요. 세계 기독교인들이
세계 기독교인들이 재림 예수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가 어디 오느냐? 동방에 해두는 데로 온다 그럽니다. 그 동방에 해두는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 막 연해서 앞으로 지금 2018년인데 2030년이 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2050년인가요? 50년이 되면 일본이 우리 민족의 식민지가 되고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고 예언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웃겠죠. 분명히 그런 날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역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아놀드 토인비가 예언한 역사 연구에서 보니까 그래 놨어요. 우리 민족이 분명히 미래의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되는데 그래서 그건 저는 스승국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스승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제가 유튜브에 제7일째 강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밤이 깊어진 이때에 우리의 헌법을 좀 비전을 줘야 되겠다. 맨날 대통령 임기 가지고 싸움하고 국회의원들이 입법해가지고 자기들 월급이나 올렸지.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하면 손을 안 댈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 전문 전부 다 개편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몇 번씩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여기 분명히 제가 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교육해서 성공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교육 헌장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교육 헌장을 없애버렸어요. 이 없앤 사람이 누구냐 이게 무슨 사람이에요. 이게 좌파입니다. 좌파.